예, 김종대 의원입니다. 예,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. 제가 사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좀 차츰 장관이 되시면 그때 풀어보고자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의견도 말씀드리고 네. 견해를 여쭙겠습니다. 자, 연평도 가보셨죠? 네, 예, 거기에 자주포 배치된 거 다 보셨죠? 네, 봤습니다. 자, 대포 하나도 배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?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망을 설치하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 대책도 해서 다 그런 거 기지 설계해서 배치하는 거죠. 네, 그러면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최첨단인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데 성주에 그 배치 부지에 보면은 뭐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언론사가 다 찍었죠. 그 네. 사드 배치된 거, 그죠? 드론 띄워가지고. 그 다음에 이번 달 9일 날 북한이 드론 보내가지고 다 찍었죠. 네, 뭔 세상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데 마치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이 다 보시라고. 세상에 이런 배치가 있냐.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자 그러면 펄쩍 뛰고 반대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? 누군가 과속사고 낸 거죠. 정상이 아니잖아요. 저는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성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깊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사드가 배치가 돼가지고 전략자산이라고 하지만 비전략적으로 배치돼서 이미 전략자산의 효과를 까먹고 있다. 아니 그래. 그 100명의 운용위원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하는 거는 저는 군사 전문가의 양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암시를 하고 계세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?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북한이 드론 띄워가지고 다 찍어가고 항공사진 다 노출돼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사드 포대를 타격했을 때 전략자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됩니다. 왜?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. 또 원래 한미 간엔 그렇게 합의가 된 거를 이렇게 앞당겨서.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전문가들 한 40명 만났어요. 가는 세미나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면 워싱턴의 사드 맹신론자들도 제 얘기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. 그건 뭔가 잘못됐다.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는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? 이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게 뭡니까? 일전에 차관이 성주에 내려가셔가지고 주민들 위로하고 사과하셨습니다. 아주 잘했습니다. 제가 권고해드린 거예요. 자, 마을 150명 사는 마을에 경찰 8,000명이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을 때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. 우리는 제대로 한다. 소통한다. 주민들 위로한다. 참여시킨다. 이러면서 잘해보자고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사드의 정상화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. 이것이 국회 비준동의 받냐 안 받냐 사드 철회하냐 안 하냐 입장에 떠나서 국민 위에 사드 없습니다. 국민이 있고 나서 사드 있는 거예요. 그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하면 이 문제 저 풀 수 있다고 봅니다. 공론화해야 됩니다. 국회에서도 따져봐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그런 원칙을 제시하시고 이 국회 비준동의를 넘어서 무언가 이 사드의 비정상성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정략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. 제가 사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관께서 이 사드로 초래된 그동안의 혼란과 군사적 합리성이 결여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정상성을 바로잡으셔야 된다.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드에 대한 어떤 오해를 불식하고 필요하다면 환경 영향 평가 제대로 하셔야 된다.
그게 그동안의 어떤 멍든 국민 가슴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차관께서 다녀오신 건 정말 잘된 일이다.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게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. 네, 김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사드가 배치가 돼가지고 전략자산이라고 하지만 비전략적으로 배치돼서 이미 전략자산의 효과를 까먹고 있다. 아니 그래 그 100명의 운용위원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하는 거는 저는 군사 전문가의 양심으로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암시를 하고 계세요.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? 될 게 뭡니까? 일전에 차관이 성주에 내려가셔가지고 주민들 위로하고 사과하셨습니다. 아주 잘했습니다. 제가 공고해드린 거예요. 자, 마을 150명 사는 마을에 경찰 8,000명이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을 때 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. 우리는 제대로 한다. 소통한다. 주민들 위로한다. 참여시킨다. 이러면서 잘해보자고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사드의 정상화입니다.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. 이것이 국회 비준동의 받냐 안 받냐 사드 철회하냐 안 하냐 입장에 떠나서 국민 위에 사드 없습니다. 국민이 있고 나서 사드 있는 거예요. 그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하면 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데 성주에 그 배치 부지에 보면은 뭐 하나 설치된 게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언론사가 다 찍었죠. 그 네. 사드 배치된 거, 그죠? 드론 띄워가지고. 그 다음에 이번 달 9일날 북한이 드론 보내가지고 다 찍었죠. 네. 뭔 세상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데 마치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이 다 보시라고. 세상에 이런 배치가 있냐.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자 그러면 펄쩍 뛰고 반대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. 누군가 과속사고 낸 거죠. 정상이 아니잖아요. 저는 이 사드 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성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금 깊이 알아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북한이 드론 띄워가지고 다 찍어가고 항공사진 다 노출돼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사드 포대를 타격했을 때 전략자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됩니다. 왜?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 또 원래 한미 간엔 그렇게 합의가 된 거를 이렇게 앞당겨서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전문가들 한 40명 만났어요. 가는 세미나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면 워싱턴의 사드 맹신론자들도 제 얘기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. 그건 뭔가 잘못됐다. 그렇다면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는데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? 이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바로잡아야. 예, 김종대 의원입니다. 예, 후보자님 수고 많으세요. 제가 사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좀 차츰 장관이 되시면 그때 풀어보고자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의견도 말씀드리고 네. 견해를 여쭙겠습니다. 자, 연평도 가보셨죠? 네. 예, 거기에 자주포 배치된 거 다 보셨죠? 네, 봤습니다. 자, 대포 하나도 배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?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망을 설치하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 대책도 해서 다 그런 거 기지 설계해서 배치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최첨단인 미국의